안녕하세요. 책 읽기 좋은 날의 운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고독을 인생의 가장 강력한 무기로 만드는 방법. 성공하는 인생은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는다입니다. 지은이는 가와키타 요시노리, 옮긴이는 황선종, 발행은 더숲입니다. 혼족, 혼술족. 혼자 활동하고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TV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나 혼자 산다가 인기를 끌고 독신주의자, 자취생, 독거노인 등 삶의 형태가 다양하게 나타나면서 이제 고독을 생활 필수품처럼 여기는 시대가 시작된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나 혼자서 살아야 할 순간이 분명히 다가온다. 그것은 현재 독신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만의 문제가 아닌 모든 사람들이 미래에 맞이할 모습이다라며 혼자 사는 삶에 관한 연습이 필요하고 혼자 살아가야 할 그 순간을 위해 어떻게 지금부터 자기 자신을 갈고 닦아야 할지, 그리고 피할 수 없는 고독을 즐길 수 있는 강한 자신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설득력 있게 차곡차곡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저자는 고독을 우울한 정신적 암울 상태가 아닌 피할 수 없는 미래이자 성공하는 인생의 강력한 무기로서 새롭게 조명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에게는 성공적인 인생을 설계하기 위한 준비 자세로서, 중장년층에게는 인생의 후반기를 좀 더 멋있고 즐겁게 보내기 위한 방법으로서 고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좀 더 고독감에 강해질 필요가 있다. 고독에 강해지면 삶이 즐거워지지만 고독에 지면 인생은 비참해질 것이다 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다. 50대에 접어들자 갑자기 아내가 달라졌다. 휴일에 방에서 뒹굴고 있으면 집안일을 시킨다. 빨래를 널어라, 욕조 좀 닦아라 등 잔소리가 심하다. 일요일 정도는 그냥 푹 좀 쉬게 내버려 두지. 어째 사람이 갈수록 못돼지는 거지? 몇 년 동안 그러더니 어느 날 아내가 불쑥 남편에게 말했다. 여보, 이제 혼자서도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겠죠? 혼자서 살아가는 일 따위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던 남편은 비로소 아내의 뜻을 깨달았다. 얼마 안 있어 아내는 불현듯 세상을 떠났다. 아내를 잃은 충격에 남편은 넋이 나갔지만 그래도 아내 덕에 혼자가 되어도 전혀 살아가는 데 지장이 없었다. 아내가 먼저 죽을 것을 예상하고 남편에게 집안일을 가르쳐준 것은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리 되었다. 못되기는커녕 현명한 아내였다. 앞으로는 홀로 사는 사람이 소수파가 아닌 시대가 된다. 이는 누구라도 혼자 살아갈 준비를 해두어야 한다는 말이 된다. 그렇다면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 문제에 대해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시대인 것이다. 미래의 이야기이지만 2035년에는 나홀로 세대가 전 세대의 약 40%가 된다는 추계가 발표되었다. 이제 이에 대비해 두어야 한다. 일상생활은 대부분이 사소한 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런 자잘한 일들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면
원활하게 생활해 나갈 수가 없다. 화장실 휴지가 떨어지기만 해도 난처해진다. 특히 남자 중에는 이런 일을 모르는 이들이 수두룩하다. 혼자 살아도 편의점이나 슈퍼마켓이 주변에 널려 있는데 무슨 걱정이야? 실로 아니한 생각이다. 물질이 갖추어져 있다고 해서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싱글 생활이란 말이 사회에 정착하고 누구나가 언젠가 그렇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부부끼리 혹은 가족과 함께 평온하게 살아가고 있는 중에는 이 사실을 실감하지 못한다. 그래서 결국 아무 준비도 못하게 된다. 앞에서 소개한 아내처럼 의식적으로 남편이 혼자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사람은 드물다. 그렇다면 뭔가 뾰족한 수가 없을까? 아이를 키울 때를 생각해 보면 된다. 그때 어떻게 했는가? 어린아이에게 용변 보는 법, 이 닦는 법, 젓가락 사용법, 옷 입는 법, 신발 신는 법 등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었을 터이다. 이런 시시콜콜한 일들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면 어엿한 사회인이 될 수 없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연습을 지금 다시 중년 혹은 노년에 접어든 이들이 해야 하는 것이다. 특히 남자는 집안일을 전반적으로 익혀야 한다.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나서 주변의 편의시설을 이용한다면 별 문제 없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훗날 혼자가 되었을 때 힘들어진다. 남자보다 여자가 오래 사는 까닭은 홀로 사는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이 아닐까? 싱글 생활이 주는 스트레스는 비록 미미할지 몰라도 하루하루 쌓이게 되면 결국 수명이 단축되는 원인이 되고 만다. 특히 40, 50대 남성은 홀로 사는 것에 대한 대비를 철저하게 해두어야 한다. 할 마음만 있다면 조금도 어렵지 않다. 당장 아내의 일을 도와주면 된다. 아내도 좋아하고 가정도 화목해지고 게다가 다가오는 홀로 사는 사회를 살아가는 연습도 된다. 고독은 하루아침에 몸에 배는 것이 아니다. 고독을 즐겨야 하는 이유. 그래도 역시 혼자 있으면 외로워요. 싱글로 사는 어느 편집자의 말이다. 맞는 말이다. 특히 도시에서 느끼는 고독감은 산속에 혼자 있을 때보다 심하다고 한다. 유명 배우의 아내가 4살짜리 아이를 남기고 자살한 일이 있었다. 향년 42세.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없었을 텐데 그녀는 도시의 고독에 무릎을 꿇은 것인지도 모른다. 신문 기사는 병든 부모 시중에 지치고 다른 학부모들과 만나는 일도 없고 남편도 집에 없고라고 제목을 달았다. 많은 현대인이 갖고 있는 고독의 삼박자가 모두 갖춰져 있는 것이다. 하지만 같은 조건 하에 있더라도 모두가 동일한 행동을 보이지는 않는다. 잔혹한 말이지만 그녀는 고독을 즐기는 법을 몰랐던 것이다. 이메일, SNS 등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이 아무리 발달해도 사람은 그것만으로 고독감에서 해방되지 못한다. 사람은 역시 직접적인 만남이 필요하다. 하지만 고독의 삼박자가 갖추어져 있는 사람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고독을 스스로 즐길 수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고독을 마주했을 때 서툴지 않게 고독을 즐기며 살아갈 수 있을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점은 고독을 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지금 자신이 놓여있는 상황이 아무리 고독하다고 해도 도망쳐서는 안 되며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사람의 마음은 놀랍게도 어떤 일이든 직접적으로 받아들이면
거기서 의미나 가치를 찾아낼 수 있게 된다. 암이란 사실을 받아들이면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자 생각하는 것처럼 다만 마음이 건전하게 기능하고 있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을 때는 반대로 사물을 나쁜 쪽으로만 생각하기 쉽다. 같은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사람의 생각이 달라지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프랑스에서 살고 있는 어느 경영자로부터 들은 이야기다. 아침에 파리 근교의 공원을 조깅하는데 매일 같은 의자에 앉아있는 노인이 있었다고 한다. 점차 서로 낯이 익게 되어 인사를 주고받게 되었다. 어느 날 그가 대뜸 노인에게 물어보았다. 매일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계신 건가요? 죽은 아내 생각을 하고 있다네. 아, 그러세요. 외로우시겠어요. 그러자 그는 갑자기 얼굴에 웃음을 띠면서 이렇게 대답했다. 아니, 그렇지 않네. 아내와 즐겁게 보냈던 나날을 생각하고 있지. 그래서 여기에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하다네. 사람의 마음에는 방어 기제가 있어서 어떤 일이라도 자신에게 편리한 쪽으로 생각하는 특성이 있다. 상황에 적응하여 마음속의 불안이나 공포를 가라앉히려고 하는 것이다. 고독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 그 상황에 맞는 긍정적인 감정을 이끌어낼 수가 있다. 물론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긍정적인 감정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결코 고독으로부터 도망쳐서는 안 된다. 고독을 두려워해서는 더욱더 안 된다. 인생을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확실한 3가지 방법. 많은 회사원들은 대체로 성실하지만 삶을 제대로 즐기지 못하는 면이 있다. 또한 집단 행동은 뛰어나지만 개인 행동은 서툴기까지 하다. 혼자 살게 되면 어찌해야 좋을지 갈팡질팡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 그래서 인생을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을 3가지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필요하다. 어린아이들은 무엇이든 궁금해하고 호기심을 갖는 반면 나이를 먹게 되면 사물에 대한 흥미나 관심이 사라지게 마련이다. 무슨 일이 생기든 대체로 짐작할 수가 있으며 가끔 흥미를 돋우는 대상을 만나도 이제 와서 뭘 하는 생각이 앞서기 때문이다. 이런 사고 습관에서 우선 벗어나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그 방법 중 하나는 평소에 하던 방식과는 다른 기분과 태도를 갖는 것이다. 보통 친구나 지인들이 이거 재밌어요 라고 권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짜고짜 손사래를 치거나 하지 않는다. 아, 그래요? 재미있겠네요. 하며 맞장구를 치게 마련이다. 자신의 평소 생활을 이런 마음과 태도로 해보는 것이다. 가령 요즘에 주목을 받고 있는 전자책을 예로 들어보자. 많은 언론들과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그다지 그것에 대해 흥미가 없다. 오히려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누군가가 전자책 전용 단말기를 갖고 왔다고 하자. 그럴 때 뭐야 저런 거 하는 태도가 아니라 어디 좀 보여줘 하며 스스로 다가가 손에 쥐고 요리조리 살펴보자. 현재는 흥미가 없지만 흥미있는 태도를 취해보는 것이다. 특히 유행이나 화제가 되고 있는 것 또는 자신이 체험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이런 자세를 가지면 매우 좋다. 신기하게도 자연스럽게 호기심이 솟아오른다. 2번째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즉, 지레 짐작하지 않고
편견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소박한 마음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다. 성인이 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무엇이든지 자신이 만든 색안경을 끼고 보게 되는 법이다. 아이들이 사소한 일로도 재미있어하는 까닭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소박한 마음을 갖게 되면 거부하는 마음이 약해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포용력이 커지고 사람들이 호감을 갖고 다가오게 된다. 세 번째는 어떤 일이든지 긍정적인 태도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다. 가령 홀로 사는 것이 쓸쓸해서 견딜 수가 없다고 하자. 그러면 내 인생은 실패작이 아닌가라는 부정적인 생각이 들게 된다. 이런 생각이 확대되면 점점 더 우울해진다. 요즘에 우울증이 널리 퍼지고 있는데 우울증 걸린 멜랑콜리아형 우울증이 있다. 이 우울증에 걸리기 쉬운 사람은 대체로 성실하고 꼼꼼하다. 또한 맡은 일을 확실하게 하고 타인을 배려하기 위해 애를 쓴다. 겉보기에는 밝고 활발하기도 한데 마음속에는 해서는 안 된다라는 부정적인 생각이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스트레스가 쌓이고 마음이 파탄되기 쉽다. 앞서 말한 이런 세 가지 사고 습관,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하다고 여길지 몰라도 실제로 실천하기는 무척 힘든 습관들이다. 하지만 일단 갖추게 되면 홀로 살아가게 되어도 어떤 환경이나 상황에 놓이더라도 언제나 자신 있게 극복해 나가고 인생을 자기 뜻대로 즐길 수 있게 된다. 어떤 순간이라도 즐길 수 있어야 최고의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다. 고독사, 정말 불행일까? 아무도 지켜보는 이 없이 혼자 죽는 고독사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95세로 고독사한 노부인의 방에 언제나 혼자서 고추잠자리라는 짧은 시가 적혀 있었다고 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누구라도 불쌍하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 그런데 잠깐 생각을 달리해보자. 1000명 이상의 환자의 죽음을 지켜본 한 의사는 고독사를 불행하다고 보는 시각은 잘못되어 있다라고 말한다. 다음과 같은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가족이 있지만 그들이 자신의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주지 않는 고독에 비하면 처음부터 혼자인 편이 기대하지 않는 만큼 편할 수가 있다.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은 남성의 이야기다. 의사는 가망이 없다고 했다. 그러자 가족들이 유산을 둘러싸고 추악한 싸움을 시작했다. 그는 침대에서 그 싸움을 처음부터 끝까지 듣고 있었다. 기적적으로 소생한 그는 그 뒤 사람이 변했다고 한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고독사가 낫다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른다. 한국이나 일본과 같은 정서에서는 고독사하며 혼자서 죽어가는 모습만을 문제로 삼지만 유럽과 미국에서는 죽는 방식은 거의 문제 삼지 않는다. 자립심이 강한 구미에서는 가족이 지켜보면서 죽는 것이 반드시 행복이라고는 여기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 고독사는 점점 그 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고령자가 집안에서 죽고 죽은 지 얼마 지나고 나서야 유체가 발견되는 경우다. 물론 고독사는 가능한 한 적은 편이 좋겠지만 앞으로 혼자 사는 세대가 증가할 터이니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때마다 고독사를 없애라, 고독사는 너무 슬프다라고 외쳐댈 것인가? 단순하게 불쌍하게만 바라보고 고독사는 곧 불행이라고 단정짓기보다는 다시 한번 개인이 죽는 방법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나는 고독사에 대해 고독사한들 어떠한가라고 생각하는 쪽이다. 어차피 사람은 혼자 왔다가 혼자 가는데 자신이 죽고 난 후 고독사든 뭐든 무슨 상관인가? 미라가 되든 백골이 되든 아무 상관없다. 어차피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면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해두고 아무 걱정 없이 살아있는 동안 행복하게 살고 싶다. 다만 고독사로 주위에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사후 처리금으로서 어느 정도의 현금을 남겨두는 편이 좋다. 내가 떠난 후 남겨진 자들을 위해. 여자는 남자보다 고독력을 더 갖고 있어 더 오래 산다. 혼자 사는 사회에서 타인에게 의지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고독력이다. 여자는 남자보다 고독력을 더 갖고 있기에 여자가 남자보다 오래 사는 것이다. 그렇다면 남자는 어떻게 해야 이 능력을 갖출 수 있을까? 아내가 집을 비울 때가 둘도 없는 기회다. 세심한 아내는 며칠 동안 집을 비울 때 남편을 위해 반찬이며 속옷 등도 준비해 놓는다. 이런 것이 당연한 일이 되다 보니 아내가 쇼핑을 하러 나갈 뿐인데도 나 점심 어떻게 하며 투정하는 남편들도 있다. 회사에 다닐 때라면 몰라도 정년 퇴직을 한 뒤에는 이렇게 아내에게 기대서는 안 된다. 아내가 집을 비울 때를 고독력을 기르는 절호의 기회로 삼고 무엇이든 혼자서 해보자. 차를 끓이고 식사 준비를 한다. 쓰레기를 버린다. 욕조를 청소한다. 빨래를 한다. 반상회의 회란판을 돌린다.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살아왔는지 여실히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하나하나가 모두 사소한 일일지라도 인생이란 이런 잡다한 행위가 축적되어 이루어져 있는 것이다. 흔히들 남자는 밖의 일만 제대로 해낼 수 있으면 어엿한 남자라는 의식이 강하지만 이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이다. 그는 아직 반사람 목밖에 못하고 살고 있는 셈이다. 예전에야 밖에 나가 일하는 반사람 몫의 남편과 집에서 가사나 육아에 전념하는 반사람 몫의 아내가 힘을 합쳐 한 가정을 이루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여성이 일하게 된 요즘에는 남편이 집안일을 전혀 하지 않는다면 여성의 부담은 무거워질 수밖에 없다. 젊은 부부들은 남편이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쓰레기를 버리고 욕조를 청소하는 등 남편도 솔선수범해서 집안일을 한다. 하지만 베이비붐 세대의 남자들은 이런 습관이 몸에 배지 않은 채 정년퇴직을 한다. 어떻게 보면 혜택받은 세대이지만 앞으로 혼자 살아갈 때 힘겨워진다. 차 하나 제대로 끓여 먹지 못해서야 일상생활에서는 무능력자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아내가 외출했을 때 집을 지키면서 고독력을 갈고 닦는다. 특히 권하고 싶은 것은 요리다. 동물의 행동을 보면 알겠지만 먹는 일은 살아가는 데 기본 중에 기본이다. 동물은 직접 먹이를 구하지 못하게 되면 죽는 길밖에 없다. 사람도 이와 비슷한 존재다. 사람은 요리를 못해도 죽지는 않지만 요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홀로 사는 생활의 질이 크게 달라진다. 요리를 잘할 필요까지는 없다. 신속하게 영양가 있는 요리를 만들어 먹을 수 있으면 그만이다. 밥을 짓고 된장국을 끓이는 법, 생선이나 고기를 굽는 법, 볶는 법, 야채를 조리는 법, 다시를 우려내는 법 정도를 익혀두면 된다. 이런 것만 할 수 있으면
나머지는 대개 제품들을 구입해서 먹으면 된다. 싱글 생활을 쾌적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요리의 기본을 알고 있어야 한다. 또한 무엇인가 한 가지 내세울 수 있는 요리를 몸에 익히면 사교의 무기가 된다. 사람들을 집에 초대해서 파티도 주최할 수가 있다. 새로운 짝을 만날 기회도 이런 데서 생기게 마련이라는 것을 잊지 말자. 일 잘하는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을 갖는다. 활시위는 당겨진 채 놓아두면 탄력이 없어져 쓸모가 없어진다. 사람도 이와 비슷하다. 긴장한 상태로 하루하루를 지내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푹 쓰러진다. 일상생활 속에서 반드시 이완된 시간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혼자만의 시간이 소중하다. 아무리 바빠도 혼자 있는 시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설사 5분이라도 상관없다. 어느 배우의 이 말에 깊이 동감한다. 하루 한 번 이런 시간을 갖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수십 년 뒤에는 큰 차이가 나게 될 것이다. 사람은 습관의 동물이다. 어떤 일이라도 익숙해지면 아무 의문 없이 그런 생활을 해나가게 된다. 자신의 일상을 돌이켜보면 알 수가 있다. 누구나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며 일상생활을 해나가고 있다. 가령 지금은 휴대폰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꽤 많다. 하지만 예전에는 휴대폰 따위는 없었다. 생활의 기본 패턴은 그다지 달라지지 않았는데 진보된 기술이나 변화가 생활을 격변시킨다. 과연 이것이 좋은 것일까 나쁜 것일까? 때로는 멈춰서서 생각해 봐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언제 혼자 있는 시간을 만들 것인가? 잠자리에 들기 전이 안성맞춤이다. 바로 자지 말고 30분 정도 머리를 비운다든지 일상과 관련 없는 일을 사색해 본다. 일기를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낮에도 마음만 먹으면 혼자 있는 시간을 만들 수가 있다. 한 예로 커피숍에서 휴식을 취한다. 이때는 현실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는 편이 좋다. 때로는 혼자서 어슬렁어슬렁 거리를 걷는다.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본다. 화창한 날이라면 파란 하늘의 아름다움에 깜짝 놀랄 터이다. 이는 공원에 들어가서 파란 잔디나 화단의 꽃을 바라본다. 여하튼 하루 중에 얼마 안 되는 시간이라도 가족도 없고 동료도 없고 친구도 없는 어디에도 속해 있지 않는 완전히 중립적인 자신만의 시간을 갖는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고 있을 때는 베타파가 나온다. 긴장한 상태일 때 나오는 뇌파다. 베타파가 나올 때는 에너지가 나오지만 동시에 몸을 해치게 된다. 이때 몸을 부드럽게 이완시켜주는 뇌파가 알파파다. 베타파만 나오면 스트레스가 쌓이기만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면 알파파가 나와서 스트레스를 해소시켜준다.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사람은 건강을 위해서도 혼자 있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 유능한 경영자로 알려진 일본 맥도날드 홀딩스 전 CEO 하라다 에이코는 저녁 6시 이후에는 회사에 있는 적이 없다. 직원들도 야근을 시키지 않는다. 일의 속도와 효율이 상승하기 때문이라고 말하는데 나는 혼자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라는 느낌이 든다. 일 잘하는 사람은 모두 나름의 혼자 있는 시간을 갖고 있는 법이다. 고독에 강해지면 인생은 즐거워진다. 혼자 산다는 말을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쓸쓸하겠네요 라고 판에 박힌 듯한 말을 건넨다.
1년 중 10개월 이상을 아내와 떨어져서 생활을 하고 있는 지인도 수십 번도 더 들었다며 고개를 내저었다. 그런데 실제 생활은 어때요? 라고 물었더니 아주 좋아요 라고 대답했다. 아내도 별 불만 없이 혼자 생활하고 있다니 이 또한 부부의 모습이다. 혼자 사는 게 쓸쓸하다면 그전까지 꽤 행복했던 사람이었네요. 아이가 자립한 뒤 남편을 잃고 혼자 살아가고 있는 60대 여성이 한 말이다. 그녀는 남편의 횡포를 견디다 살아온 경험이 있다고 한다. 이렇듯 혼자가 되어서야 비로소 안심하고 살게 되는 삶도 있다. 그런가 하면 한창 일하는 30세 전후의 싱글 여성이 혼자 귀가해서 어두운 방에 불을 켜는 것이 싫어요 하며 신세를 한탄한다. 어떤 때 쓸쓸함을 느끼는가는 사람에 따라 전혀 다르게 마련이다. 게다가 요즘은 아무도 없는 방이라고 밖에서 간단하게 불을 켤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 나도 때로는 쓸쓸하다고 느낄 때가 있지만 그것은 내 처지나 환경 때문이 아니라 음악회에서 명곡을 듣거나 좋은 그림을 감상했을 때 쓸쓸함이 묻어나는 시를 읽었을 때다. 그때그때 마음의 상태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예를 들어 쇼팽의 음악은 쓸쓸한 느낌에 아름다움이 더해져 애절한 느낌을 준다. 이럴 때 느끼는 쓸쓸함은 결코 기분이 나쁜 것이 아니다. 쓸쓸하게 살기가 싫다며 나홀로 생활을 망설이는 사람은 고독의 과잉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닐까? 요컨대 쓸쓸하다라는 말에 심리적으로 약한 사람이다. 하지만 사계절의 변화, 자연의 풍물, 희노애락, 애별리고 등이 자아내는 쓸쓸한 정치에 익숙해지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쓸쓸함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한 느낌이 든다. 앞으로는 틀림없이 혼자 사는 사회가 된다. 우리는 좀 더 고독감에 강해질 필요가 있다. 강해지면 삶이 즐거워진다. 더욱더 인생의 높은 곳에 갈 수가 있다. 고독해지면 비참한 인생을 보낼 수밖에 없다. 평생 활기찬 인생을 사는 방법. 아내를 잃은 남편은 급속하게 늙고 남편을 잃은 아내는 갈수록 건강해진다라는 말을 흔히 듣는데 실제로 이런 경우가 많다. 이것은 남편의 경우 퇴직 등으로 생활이 불안정해지는 데 반해 아내는 가사 등 평생 계속해야 하는 일이 있기에 기력이 없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싱글라이프라는 책의 저자의 말로 나 역시도 이 말에 동의합니다. 뭔가 할 일이 없으면 삶은 빛을 잃는다. 따라서 일이 삶의 보람이었던 남성들은 퇴직을 하면 목표를 잃어버리고 마는 것이다. 여기에 한 가지 힌트가 있다. 혼자서 활기차게 자립된 삶을 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목표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목표를 만들 것인가? 이것이 간단한 듯 보여도 의외로 어렵다. 위의 저자와 같이 책을 쓰는 학자라면 은퇴해도 계속 연구를 하거나 글을 써서 살아나갈 수가 있겠지만 일반인의 경우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좀 더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목표를 찾을 것인가? 목표를 찾는 방법에는 다음 3가지가 있다. 첫째,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아 선택하는 것이다. 자신이 결정하는 것이니만큼 싫어하는 일을 선택하는 경우는 적겠지만 누구보다 잘 아는 자신의 성격이나 능력을 고려하면서 좋아하는 일을 자신의 목표로 삼는다. 둘째, 세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일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아무리 좋아하는 일이라 하더라도
세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은 결국 계속하기가 어려워진다. 세상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다른 사람의 협조도 한결 쉬우며 스스로 긍지를 갖고 계속 해나갈 수 있다. 셋째, 자신을 성장시키는 일을 선택하도록 한다. 아무리 좋아해도 자신의 수준을 현재보다 낮추는 일을 인생의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된다. 그런 목표는 동기부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유지하기가 힘들다. 이상 세 가지 점을 고려해서 목표를 세우면 되는데, 그러다 보면 목표가 여러 가지가 되는 경우도 있다. 그때는 굳이 하나로 좁힐 필요는 없다. 동시에 두 가지 목표를 성취하기는 어려울지 모르지만 인생 후반에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다고 욕심을 부리는 편이 훨씬 더 삶에 활기를 불어넣어준다. 그리고 목표를 세울 때 잊지 말아야 할 두 가지 중요한 점이 있다. 하나는 세운 목표를 반드시 가시화해야 한다는 점이다. 목표의 가시화란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종이에 적어놓는 것이다. 수첩에 크게 적어놓거나 종이에 써서 벽에 붙여놓는 것이 좋다. 또 하나는 기한을 정해놓아야 한다. 어떤 목표라도 반드시 어떤 도달점이 있다. 그 도달점에 언제까지 가야 하는지를 정해놓는다. 아무리 목표를 세워도 좀처럼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것은 기한을 정해놓지 않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싱글라이프의 저자는 이렇게 말한다. 늙는다는 것은 미래가 조금씩 보이지 않게 되는 것. 그래서 나는 목표를 세워서 일을 하고 있다. 평생 일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이것을 할 수 없는 사람은 스스로 목표를 세우는 수밖에 없다. 자, 이제 다음의 말을 믿어보는 게 어떻겠는가? 인생의 후반을 충실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 정년퇴직을 하고 이제부터는 마음껏 즐기자고 다짐했는데 막상 그런 처지가 되고 나면 조금도 즐겁지가 않다. 이게 아닌데 하며 실망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닐 것이다. 이제부터 골프만 치면서 살아야지라고 말하던 골프광이 시무룩한 표정을 짓고 있다. 함께 골프를 칠 사람들이 없다는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회사를 다닐 때라면 몰라도 은퇴를 하면 함께 놀아줄 사람들이 줄어들게 된다. 이런 기본적인 사실도 몰랐다는 사실에 조금 놀랐다. 필자의 경우 40대에 독립을 한 뒤 일에만 매달리지 않고 충분한 취미도 즐기며 살았다. 그래서 노는 법을 다양하게 알고 있다. 정년퇴직을 한 뒤 여가 활동을 즐기기 위한 방법 중 하나는 혼자 하는 취미를 갖는 것이다. 상대가 없어도 즐길 수 있는 취미다. 한 예로 영화를 보거나 공연장을 가거나 미술관에 간다. 아니면 거리를 돌아다니며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을 관찰한다. 하지만 이렇게 혼자 하는 놀이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 사람들과 왁자지껄하며 놀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 경험에 비추어 보면 지금까지 해오던 취미 활동을 계속 해나가야 한다. 이것이 핵심이다. 가령 이런 사례가 있다. 회사에 다닐 때 사내 합창단에서 지휘를 하던 남자가 있었다. 정년퇴직을 하면서 합창단과 인연이 끊어져서 허전함이 들었지만 다 그런 법이라며 깨끗하게 미련을 버렸다. 달리 취미가 없었기에 지역 봉사활동에 참가했다. 거기서 활동하다 보니 양로원에서 합창단을 만들자는 이야기가 나왔다. 그는
회사에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은 평균 연령 80세의 노인 혼성 합창단의 지휘를 맡고 사람들을 지도하고 있다. 골프를 칠 친구가 없다며 한탄하던 내 친구는 이제 골프를 그만두겠다고 했는데 나는 굳이 그만둘 필요까지는 없다고 충고했다. 지금은 못하더라도 포기하지만 않으면 언젠가는 또 다른 기회가 오기 때문이다. 그 뒤 친구는 골프장에 혼자 가서 3명이서 골프를 치던 사람들과 안면을 트게 되었고 함께 골프를 즐기는 사이가 되었다고 한다. 사람들은 곧잘 나이를 먹으면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을 취미로 가지라고 한다. 물론 혼자 하는 취미도 필요하지만 하나에 깊이 몰두하는 체질이 아닌 이상 그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기존에 하던 것을 멈추거나 끊지 말고 일단 다른 일을 함께 해보도록 한다. 가령 골프를 좋아하는 사람인 경우 기원에도 가보는 것이다. 바둑을 두다 보면 사실 골프도 즐긴다는 동료가 있게 마련이다. 또는 골프보다 바둑에 더 재미를 붙일 수도 있다. 즐겨하던 일은 섣불리 그만두지 말고 조금씩이라도 계속 해가며 취미로서 남겨둔다. 그리고 다양한 모임에 참가해서 활동하자. 상대방이 없어도 즐길 수 있는 취미를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즐겨 하던 일은 당장은 하지 못하더라도 쉽게 그만두어서는 안 된다. 포기하지만 않으면 언젠가는 또 다른 기회가 온다. 나는 혼자서 여가를 즐기기도 하지만 골프도 1년에 몇 차례 즐긴다. 그냥 그런 기회가 오기 때문이다. 만약 내가 이제 골프는 치지 않겠다고 포기했다면 이런 기회는 절대로 찾아오지 않았을 것이다. 좋아하는 일을 포기하면 인간관계가 좁아질 따름이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성공하는 인생은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를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